얼굴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주역 전문가 김승호 선생님의 신작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얼굴을 통해 운명을 읽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얼굴,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 혹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얼굴이 달라 보인 적 있으신가요? 얼굴은 단순히 외모를 넘어 우리의 운명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좋은 운이, 어두워지면 나쁜 운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구군도 국민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1. 얼굴의 비밀 해독. 눈, 코, 입, 귀 등 각 부위의 생김새와 변화가 어떤 운명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코에 가루 상처가 생기면 부동산 운이 나빠지고 뺨에 상처가 나지 않으면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2. 좋은 운을 부르는 얼굴 만들기. 얼굴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피어싱, 과도한 염색, 점이나 흉터는 피하고 밝고 깨끗한 얼굴을 유지하면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운명을 바꾸는 습관. 좋은 운명은 밝은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운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관상에 관심 있는 분, 운명을 개선하고 싶은 분, 인생의 변화를 꿈꾸는 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싶은 분. 얼굴을 바꿔 운명을 바꾸는 특별한 경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는 단순한 관상책이 아닙니다. 얼굴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만나보세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39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저자 김승호. 출판일 2024년 5월 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운을 잡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읽어 운명을 고친다. 정관계 인사, 대기업 총수들이 앞다투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 전문가 초운 김승호 선생은 얼굴은 가장 정확한 운명 기상도라고 단언한다. 슈퍼컴퓨터가 기상 관측 데이터로 일기예보를 하고 수많은 검진 데이터로 의사들이 기대여명을 예측하듯이 사람의 운명도 얼굴의 변화를 통해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형상은 사물의 결론이지만 소위 관상이라고 말하는 타고난 생김새는 일부일 뿐이다. 얼굴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다가올 운명을 시시각각 반영한다. 심지어 구군의 향방도 국민의 얼굴에 드러난다고 한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딱 알아본다. 내 얼굴이 밝아졌는지, 어두워졌는지, 없던 상처가 생겼는지, 아니면 뭔가 콕 짚어 말할 수 없는 좋은 변화가 있는지를 누구나 느낀다.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변할수록 좋다. 그만큼 운명의 활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돈보다 운을 벌어라의 저자 초운 김승호 선생이 신작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을 공개했다. 얼굴이라는 운명 기상도를 읽어 귀인을 만나고 대운을 붙잡는 법. 이 책은 먼저 얼굴의 체계를 삼재 천지인와 오행 목화토금수로 나눠 소개한 후 눈, 코, 입귀, 턱, 이마, 뺨 등 각각의 생김새와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알려준다. 코는 육감을 도와 부동산 운을 부른다. 코에는 절대 가로로 된 상처 흉터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라. 귀는 행운을 붙잡아 주식, 복권 운을 일으킨다. 귀는 항상 밝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는 행운을 붙잡는 아이템이다. 재벌, 정치가 등 유명인은 유독 뺨이 잘 발달했다. 보람과 박 모두 애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소에 붓지 않도록 관리하라. 깊고 선명한 인중에 부와 성공이 쌓이고 이마가 넓고 반듯하면 지위와 명예가 따라온다. 얼굴의 피어싱은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 낫고 머리를 이유 없이 박박 밀거나 샛노랗게 염색하는 것 역시 양의 기운을 소진해 운명에 득될 것이 없다. 보조개는 아주 좋지만 점이나 흉터는 위치나 크기에 상관없이 최대한 없애는 것이 좋다. 풍성한 눈썹은 고귀한 신분을 뜻하고 안정과 발전을 도모함으로 숱이 너무 적다면 이식수술을 해도 좋다. 김승호 작가는 단순히 이렇게 생기면 이런 운명이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생김새에 더해 눈동자의 태도,
얼굴과 목의 움직임, 갑자기 생겨난 상처, 성형의 결과, 말투, 음성, 옷차림, 헤어스타일까지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외형이 만들어내는 운명적 결론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다. 기존의 관상 이론의 주역의 섭리를 결합해 운명의 단점을 보완하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명철한 지혜를 담았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얼굴이 된다. 운명은 수많은 가닥이 모인 복잡한 실타래이자 거대한 모자이크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온다. 얼굴에 드리워진 운명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다만 단순한 운명보다는 다채로운 가닥수가 많은 운명이 튼튼함으로 새로움을 일으켜 운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주어진 대로 살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냥 열심히 산다는 재수 없는 생각도 버리고 새로움을 일으켜 운명에 쌓인 장작에 불을 붙이라고 말한다. 그 방법이 뭘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에서 스스로 돕는 자는 생명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며 남에게 이익을 주는 자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나에게 다가온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려준다. 인간관계에 관한 8가지 질문, 미래를 알 수 있는 8가지 질문에 답해보면서 평소에 운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좋은 운명은 밝은 마음에 깃든다. 스스로가 꽉 쥐고 놓지 않아서 떨치지 못한 애군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운을 일으켜보면 어떨까? 그 첫걸음은 얼굴을 살펴 내 운명의 기륭화복을 파악하는 일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승호, 역술인.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학자이자 작가.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50년 넘게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했다. 동양의 유불선과 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심리학 등 인문자연, 사회과학이 거둔 최첨단 이론을 주역과 융합시켜 집대성한 결과가 바로 주역과학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물리학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하기도 했으며 맨해튼 응용지성연구원의 상임연구원과 명륜당 미국 유교본부 수석강사를 역임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정관계 인사, 대기업 총수들이 앞다투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 전문가가 알려주는 얼굴을 읽어 귀인을 만나고 대운을 붙잡는 법. 2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돈보다 운을 벌어라의 저자 초온 김승호 선생이 신작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을 공개했다. 김승호 작가는 이 책에서 얼굴은 가장 정확한 운명 기상도라고 단언한다. 슈퍼컴퓨터의 일기예보나 의사들의 기대여명 예측처럼 사람의 운명도 얼굴의 변화를 통해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변할수록 좋다고 한다. 그만큼 운명에 활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얼굴의 체계를 삼재천지인와 오행목화토금수로 나눠 소개한 후 눈, 코, 입귀, 턱, 이마, 뺨 등 각각의 생김새와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8가지 질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8가지 질문을 통해 나에게 다가온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읽어 운명을 고친다. 나쁜 운을 떨쳐버리고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운을 일으켜야 한다면 그 첫걸음은 얼굴을 살펴 내 운명의 기륭화복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 아닐까? 얼굴이 변하면 반드시 운명이 변한다. 좋은 일을 앞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진다. 모름지기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변할수록 좋다. 운명에 활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얼굴이 밝아지면 낮이 되는 것이어서 좋고 어두워지면 저녁으로 가는 것이므로 나쁘다. 얼굴이 나쁘게 변한다는 것은 얼굴에서 좋은 기운이 사라져간다는 뜻이다.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다. 국운이 바뀌면 국민 전체의 얼굴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람들은 표정이 초조하고 꾸며낸 듯한 얼굴이 많았지만 현대인은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변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 국운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들의 혈색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생활 습관 같은 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얼굴이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안경을 쓰는데 안경과 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은 눈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생긴 사회적 피해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국민의 얼굴에 국운이 반영되고 생활의 변화가 당대 사람들의 외모에 영향을 준다. 먼 옛날에는 절도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묵형을 내리기도 했다.
묵형은 얼굴에 상처를 내고 먹으로 죄명을 써넣는 형벌인데 평생 얼굴에 먹이 남아 천한 운명을 일으킨다. 얼굴의 문신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비록 아름다운 모양이라 할지라도 흉터에 해당한다. 신분이 추락하고 사업이 원만하지 못하며 분쟁을 자주 겪는다. 얼굴이 언제나 깨끗하다면 비록 나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한다. 얼굴은 천임으로 만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따라서 이것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운명을 좋은 쪽으로 보존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남녀 모두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은 운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얼굴의 가림막은 양을 방해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의 얼굴을 가리도록 하는 복식 문화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운명에는 해롭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 역시 얼굴을 가리는 것이므로 습관적으로 자주 쓴다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반드시 운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얼굴을 가리면 천이 가려지는 것이므로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껍데기만 남거나 외톨이가 될 수 있다. 마스크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귀가 아주 훌륭하게 생긴 사람에게도 반드시 귀걸이를 하라고 권한다. 화려한 귀걸이는 주역의 괴상으로 풍화가인이라서 운명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귀걸이까지 만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 착용했고 그 결과 천지 대자연의 작용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자 역시 귀걸이를 하지는 않았으나 온몸에 장신구를 두르거나 꾸미기 좋아했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좋은 기운이 그곳에 머무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귀걸이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물건을 지니는 것은 운명에 도움을 준다. 좋은 구두를 신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속담처럼 잘 갖추어 입은 옷은 좋은 운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또 집이 웅장하고 화려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의 운명도 그 분위기를 닮아간다. 귀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한 임무를 맡은 귀에 거는 귀걸이는 자연의 기운, 좋은 기운을 붙잡아주는 장식품이다. 귀는 얼굴 중앙에 있어 토이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귀의 수평 공간 얼굴 측면이 확실하면 아주 좋은 운명이다. 얼굴의 측면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위쪽은 천이고 아래쪽은 지, 가운데는 인이다. 인은 종합을 뜻하므로 이곳은 무조건 좋아야 한다. 넓이도 있어야 하고 상처나 점이 없어야 좋다. 얼굴 전체에 점이 너무 많으면 이는 높은 직위에서 한순간에 내려오고 패가망신할 수 있다. 특히 가운데 부분인 뺨에는 점이 없어야 한다. 얼굴을 옆에서 봤을 때 아랫부분인 뺨이 고우면 상처, 점 등이 없고 일단은 좋은 운명이라고 봐야 한다. 이곳이 너무 두툼하면 나쁘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 이곳은 살집이 약간 적은 것이 깡마른 것과 다르다 귀한 신분을 의미한다. 퉁퉁하게 살찌지 않고 약간만 마른 것이 좋다는 의미다. 이런 모양의 뺨을 미끈하다고 표현하는데 난관을 극복하고 당당한 신분이 된다는 의미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곳이 깨끗하면 사랑에 성공한다. 총체적으로 이목구비가 작으면 운명도 소극적인데 특히 입이 작으면 유난히 작은 경우 재물이 잘 쌓이지 않는다. 입술의 길고 짧음은 얼굴 크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얼굴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입술만 너무 길면 실패와 사고가 잦다. 입은 땅이고 물이어서 입이 작다는 것은 땅과 물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뜻이다. 지와 수는 음인데 눈과 대비된다. 눈이 정신이라면 입은 물질이라서 인체의 건강은 주로 하관이 담당한다. 인중이 길면 수명도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럴까? 그렇다. 인중은 음에 일어선 양이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서려 있다. 인중이 힘이 있어 보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많은 재산을 남긴다. 반대로 인중이 짧으면 호수가 얕은 것과 같다. 코 얼굴에서 코는 산이다의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재물이 마르는 것이다. 인중은 적당한 높낮이와 가로, 세로 길이를 갖추어야 좋다. 짧은 인중을 주역에서는 삼풍고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업이 무너지는 등 재난이 많다. 산이 무너진다, 전진의 방해를 받는다는 뜻이 있어 사업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 소낙비가 올 때는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기다리는 것도 일이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쁜 운명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과 같다. 운명이 나쁠 때는 마음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연못의 물처럼 자신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 언제 다시 비가 올지 모른다. 운명은 우리의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꿈에서 깨듯 어느덧 나쁜 운명은 멀리 사라진다. 궁즉변 변즉통으로 표현되는 주역의 섭리이다. 우주천지의 사물은 괴상한 일 나쁜 운명을 오래 끌지 못하는 법이다. 나쁜 운명보다는 인생이 훨씬 더 길다. 운명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닥을 좋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실의 가닥수를 늘린다는 뜻이다. 이는 없던 운을 새로 만드는 것에 더 가깝다. 운의 개선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전에는 없던 일들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운은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다. 좁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 그저 단순하다는 것뿐이다. 물론 넓다고 다 좋은 것 역시 아니다. 하지만 운이 다양하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는 법이다. 이는 어떤 국가가 넓은 영토를 가진 것과 비슷하다. 운의 영토. 이것을 넓히는 것이 바로 운의 개선인 것이다.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전체 가닥수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이 한 가닥뿐이라면 끊어지기 쉽지만 여러 가닥이 모이면 전체적으로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운명이 이웃 운명을 돕는 결과다. 외상이나 할부 같은 것, 즉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결국 운명에 해롭다. 미래는 미래대로 남겨두어야 하지 미래의 행운, 미래에 쌓일 돈을 미리 탕진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빚을 갚지 않고 쌓아두면 운은 점점 나빠진다. 이것은 없는 돈을 있는 척하고 사는 것인데 미래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빚은 빨리 갚을수록 새로운 돈이 생기는 법이다. 여기서 부자가 되는 비밀 하나를 소개하겠다. 앞으로 꼭 써야 할 돈이라면 미리 쓰는 것이다. 미래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미래에 불행 써야 하는 돈이므로 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행위다. 쓸 돈은 미리 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재물운이 좋아질 것이다. 얼굴의 한 끗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 관상이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나타난 형상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즉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서 현재의 상황 형상을 보고 앞으로 몸에 나타날 병 미래를 판단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거나 심전도를 측정해 현재 상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병을 진단한다. 관상은 얼굴의 눈, 코, 입, 귀 등과 마음을 살펴 운명을 진단한다. 이 모든 것은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서 과학의 여러 분야도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관상 역시 각각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코 관상이 나쁜데 눈 관상이 좋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미래의 운명을 판단한다. 코의 관상이 얼마나 나쁜가, 눈의 관상이 얼마나 좋은가 등을 비교한다는 의미다. 종합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면은 있지만 우선 쉬운 것부터 판단하면 된다. 눈 관상과 코 관상이 모두 나쁘면 나쁘다고 판단하고 둘 다 좋으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코와 눈에 따른 각각의 운명은 따로 나타날 수 있다. 단지 좋은가 나쁜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종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쪽은 좋고 다른 한쪽은 나쁠 때인데 이때는 각각의 운명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된다. 미래는 어차피 확률로 정해진 사건일 뿐이다. 병원에서 아무리 정밀하게 조사해도 미래 질병은 확률일 뿐이지 그것이 신의 절대적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히 인간의 미래 운명은 짐작하는 순간 사라지기도 한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이론인데 자연현상은 사람이 관찰하면 그 영향을 받아 미래가 바뀐다는 과학적 원리이다. 운명도 마찬가지다. 운명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운명은 방해를 받는다. 때문에 운명이 좋다고 해도 너무 믿지 말고 할 일을 해야 한다. 반대로 운명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반성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은 잘 유지하자는 것이 관상의 효용이다. 나는 50년 전부터 관상을 공부하면서 수백 권이 넘는 책도 읽었다. 그런데 실제 관상을 보다 보면 책에서 알려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그것인지 아닌지를 세세하게 알 수 없던 것이다. 이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다양해서 딱 부러지게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 권고를 다 쓰고 난 후에도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내가 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다. 정확히 부합하지 않은 얼굴도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관상은 이론만큼 임상이 중요하다. 어떤 상인지 판단하려고 애쓰는 순간 어느새 관상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익숙해진다는 뜻은 아니고 모종의 깨달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눈에 무슨 뜻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 무언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정확히 배울 수 없는 모습이어도 말이다. 물론 약간 도움이 되는 판단법은 있다. 척 봐서 모르겠으면 먼저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가 아닌가를 생각해보라. 일단 자연스럽지 않으면 나쁘다. 좋은 관상은 보기 좋고 자연스러우며 특색이 있다. 사실 관상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봤을 때 왠지 싫으면 나쁜 관상이다. 반면 왠지 호감이 가면 좋은 관상인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겉모습을 과도하게 꾸며대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겉모습 관상과 함께 마음의 구조까지 살펴봐야 한다. 가까운 지인들은 오래 접해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 씀씀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얼굴과 마음의 관상이 합쳐질 때 진정한 관상이 보인다. 관상은 오히려 정밀하게 보려고 할수록 혼돈이 오고 대강 보고자 하면 정밀하게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대충 본다는 뜻은 사실 전체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반대로 정교하게 본다는 것은 부분에 집착하여 전체의 뜻을 못 본다는 의미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본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숲을 봤다면 이제 산을 봐야 한다. 만물의 뜻은 겉을 꼼꼼히 볼수록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총체적인 겉모습에 집중해서 본 후에 이 운명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살펴야 한다. 관상은 희망을 품은 판단이어야 한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결하든 미래의 운명을 단정하면 오류가 생긴다. 개연성이나 총체적인 상황, 확률을 보고 나쁜 것을 피해갈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주역이라는 학문은 사물의 바깥, 즉 가장 넓은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라서 여기에는 늘 종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과학은 분석이고 정치는 종합인데 관상 역시 종합의 학문이다. 자, 이제 나무를 보고 숲을 파악했다면 당신 앞에 펼쳐진 유구하고도 거대한 인생의 산을 살펴볼 차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